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금의 2배 수준인 6%로 올린 데 이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데요. 오늘 뉴스포커스 첫 소식 조현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크게 올린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413명, 주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을 정조준했습니다. 개인, 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세무당국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집을 사고 보유하고 매각하는 모든 과정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율을 현재의 2배가량인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물리는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파상 공세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징벌적 부동산세에 반발하며 조세 저항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임대사업자 하라고 자꾸 부추겼잖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뭔 깡패도 아니고 말을.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에도 당정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1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 둔촌주공. 제도 시행 하루 전인 2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겁니다. 레미안 원 펜타스로 다시 지어지는 신반포 15차 단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마지막 날까지 고민해온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할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산정한 분양가를 적용받거나 후분양을 택해야 합니다. 앞서 둔촌주공의 경우 허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을 밑돈 3.3제곱미터당 2,978만 원으로 책정돼 조합원 간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조합들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뒤 앞으로 분양가 선택 총회를 열어 유리한 분양가를 적용받겠다는 전략을 택한 모습입니다. 제도 불확실성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변수가 생긴 건데 이 같은 상황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정비 사업이 위축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 위축 우려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겹치며 서울 지역 신규 분양 물량이 다음 달 2만 488가구에서 9월에는 2,500여 가구로 급감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정은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